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시장 9대 투자 분야 중에서 예측 시장 편의 심화 확장판입니다. 제목 그대로 M 말고 구조를 보자. 인프라 대표 코인과 신흥 프로토콜을 한 장의 지도처럼 정리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코린이 여러분도 그냥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예측 시장이라는 게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측 시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를 두고 사람들이 예라고 생각하면 예 쪽에, 아니오라고 생각하면 아니오 쪽에 돈을 걸어서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갈까? 어느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까? 어느 팀이 경기에서 이길까?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그 질문을 예 토큰과 아니오 토큰 두 개로 나누어서 사람들끼리 이 두 개를 가격 붙여서 사고 파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예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구나라는 신호가 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폴리마켓 같은 앱이 얼마나 유명하냐보다 그 뒤에 깔려있는 구조, 표준, 체인, 지갑, 오라클, 이런 기반 시설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측 시장이 더 커지고 더 오래가면 겉에서 보이는 앱보다 그 앱들이 공통으로 올라타 있는 바닥 구조가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앱만 쳐다보지 말고 그 아래 깔린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같이 봐야 한다. 오늘은 이 관점을 중심으로 노시스라는 인프라 대표 코인, 그리고 아주로, 폴카마켓, 자이트가이스트 같은 신흥 예측 시장 프로토콜들을 구조와 토큰 설계, 그리고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예측 시장 생태계를 3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위 1층은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용하는 앱, 서비스층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클릭하고 예나 아니오를 선택하고 그래프를 보는 곳이 바로 이 1층입니다. 폴리마켓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층은 프로토콜층입니다. 2층에는 예측 시장 엔진들이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 시장을 하나 새로 만들고 싶은데 처음부터 모든 구조를 다시 짤 필요 없이 미리 만들어진 엔진에 연결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도와주는 층입니다. 아주로, 폴카마켓, 자이트가이스트 같은 프로젝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 예와 아니오를 어떻게 나눌지, 배당은 어떻게 설계할지, 이런 규칙을 미리 정해놓고 앱들이 가져다 쓰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 가장 아래층이 인프라층입니다. 여기에는 예측 시장 토큰을 만드는 표준, 결과를 가져오는 오라클, 실제로 거래가 기록되는 블록체인,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여러 시장을 한 번에 보여주는 통합 집계 레이어 같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 수도관, 전기줄, 하수도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떠올리면 됩니다. 건물은 바뀌어도 도로와 수도관은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죠. 예측 시장도 비슷합니다. 앱은 유행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표준, 오라클, 체인, 지갑 같은 기반 시설은 여러 앱이 같이 쓰는 공용 도로가 되기 때문에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앱이 뭐가 유명하냐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이 앱들이 어떤 구조 위에 올라타 있느냐를 보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왜 인프라 대표 코인이 중요하냐를 예측 시장 구조를 따라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측 시장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질문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미국 기준금리는 한 번이라도 내려갈까? A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최종 승리할까? 이런 식의 질문을 누군가 정의합니다. 둘째, 이 질문을 예와 아니오라는 두 가지 결과 토큰으로 쪼갭니다. 예 토큰 하나, 아니오 토큰 하나, 이렇게 두 종류의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사람들은 예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예 토큰을 사고, 아니오가 맞을 것 같으면 아니오 토큰을 삽니다. 이렇게 서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예 토큰과 아니오 토큰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이 가격이 곧 집단이 생각하는 확률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넷째,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정말 내려갔다. 그럼 얘 토큰을 가진 사람은 돈을 돌려받거나 수익을 얻고 아니오 토큰은 가치가 0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안 내려가면 아니오 쪽만 살아남겠죠. 이 단순한 흐름 속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예와 아니오 토큰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 것인가, 이런 규칙을 미리 정해놓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걸 조건부 토큰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구조를 제일 먼저 제대로 정리한 팀 중 하나가 바로 노시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결과를 받아오는 장치입니다. 금리가 진짜 내려갔는지,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지, 이런 걸 바깥 세계에서 가져와서 블록체인 안으로 안전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를 실제로 기록하는 블록체인, 이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여러 시장을 모아 보여주는 통합 집계 화면까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왜 예측 시장에서 인프라 대표 코인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겉으로는 앱 하나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층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제공하는 팀과 토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프라 대표 코인 1순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노시스, 토큰 이름으로는 GNO입니다. 코린이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면 노시스는 예측 시장 1세대 프로젝트로 출발해서 지금은 예측 시장 표준, 저렴한 수수료의 이더리움 계열 체인, 멀티지갑, 탈중앙 거래 프로토콜까지 묶어놓은 종합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예측 시장 앱을 직접 만들던 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만든 구조와 체인, 지갑, 거래 방식을 다른 팀들도 같이 쓰게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넓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시스는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부 토큰 구조, 예측 시장 질문을 예와 아니오 같은 결과, 토큰으로 쪼개는 표준을 만든 팀. 둘째, 노시스 체인, 이더리움 계열이지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체인. 셋째, 세이프라는 멀티 지갑,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해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유명한 지갑. 넷째, 거래 인프라, 주문을 한 번에 모아서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도와주는 프로토콜. 이렇게 묶어서 예측 시장 인프라 패키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폴리마켓 이야기만 나오면 GNO가 같이 언급될까요? 그 이유는 구조적인 연결 때문입니다. 폴리마켓은 지금 예측 시장 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폴리마켓은 아직 자체 토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측 시장 테마가 뜨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폴리마켓에 직접 투자하는 토큰은 없는데 그럼 이 생태계를 가능하게 만든 인프라 쪽 토큰은 뭐지? 여기서 노시스가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폴리마켓의 예와 아니오 토큰을 설계할 때 노시스가 정리한 조건부 토큰 구조가 기반으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이런 예측 시장 생각 자체를 처음부터 밀어붙인 팀이 노시스라는 점이 문서와 역사를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폴리마켓이 예측 시장 앱의 얼굴이라면 GNO는 예측 시장 구조의 얼굴로 조명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측 시장 테마가 뜰 때 GNO가 간접 수혜 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토큰 설계 측면에서 GNO를 간단히 보면 공급량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미 시장에 풀려 있어서 앞으로 팀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노시스 체인의 스테이킹, 검증자 운영, 그리고 노시스 생태계를 운영하는 의사결정 참여에 쓰이는 거버넌스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예측 시장 표준과 체인, 지갑, 거래 인프라 전체에 대한 지분 인덱스 같은 토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폴리마켓에서 누군가 거래한다고 해서 그 수수료가 바로 GNO로 자동 흘러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 코인이 어떤 구조를 대표하고 있고 그 구조가 재평가될 여지가 있느냐를 봐야지 거래 수수료가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프라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은 결과 판정과 오라클입니다. 예측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정답이 뭐냐입니다. 누가 이겼는지, 정책이 실제로 통과됐는지, 기준금리가 실제로 내려갔는지,
이걸 헷갈리지 않고 공정하게 정해주는 구조가 없으면 시장 그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측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방식을 씁니다. 누군가 결과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내렸다고 올리면 일정 시간 동안 이에 제기 기간을 둡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확정합니다. 누군가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를 걸면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 전체를 설계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바깥 세상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장치가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오라클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우마 같은 프로젝트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팀이고 체인링크 같은 프로젝트는 각종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져오는 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측 시장 인프라 지도에서 보면 지에노가 예측 시장 토큰의 뼈대와 체인, 지갑 같은 골격을 담당한다면 우마와 체인링크는 결과, 판정과 데이터 신뢰를 담당하는 피와 신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 시장 테마가 커질 때 인프라 이야기 속에 오라클 코인이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신흥 예측 시장 프로토콜들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로입니다. 아주로는 한 줄로 말하면 예측 시장 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부품 공장 같은 프로토콜입니다. 모든 개발자가 예측 시장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필요는 없으니 우리가 베팅 구조와 유동성 풀, 배당 방식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을 테니 여러분은 그 위에 화면과 서비스를 올리는 데 집중하라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아주로 엔진 위에 축구, 농구, 전자스포츠 같은 스포츠 예측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 각종 이벤트 시장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로 토큰은 이런 엔진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체인으로 확장할지, 수수료율은 어떻게 조정할지, 어떤 파트너를 우선 연결할지 이런 것들을 토큰 보유자 투표로 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측 시장에 돈을 맡겨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기여하는 파트너를 보상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상장된 거래소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코린이 입장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출구가 더 문제일 수 있는 코인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 나서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파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흥 프로토콜은 폴카마켓입니다. 폴카마켓은 예측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권한과 책임을 주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폴카 토큰은 새로운 예측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의 품질을 관리하고 결과 판정과 운영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아무 질문이나 막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엉망이 되기 쉽기 때문에 토큰을 걸고 책임있게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자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 이런 예측 시장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면 일정량의 폴카를 스테이킹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시장 생성 권한을 얻을 수 있게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잘 운영하면 보상을 받고 엉망으로 운영하면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시장 품질을 관리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POLK 역시 규모가 크지 않고 대형 거래소 상장이 제한적이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기가 많기 때문에 고위험, 고변동성, 저유동성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코인입니다. 세 번째는 자이트가이스트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핵심만 보면 다른 블록체인 진영에서 돌아가는 예측 시장 인프라 실험장 정도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체 네트워크 위에 예측 시장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앱이 붙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다만 시장 전체 내러티브에서 보면 폴리마켓이나 노시스, 아주로처럼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 덜 알려져 있고 동시에 성장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더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들을 구조, 토큰, 리스크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조 기준으로 보면 노시스, 지에노는 예측 시장 토큰 설계 표준, 저렴한 체인, 지갑, 거래 인프라를 묶어놓은 뿌리와 바닥 역할입니다. 아주로는 예측 시장과 베팅 앱을 찍어낼 수 있는 엔진, 즉 부품 공장 역할입니다.
폴카마켓은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는 엔진, 자이트가이스트는 다른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예측 시장 인프라 실험장입니다. 토큰 설계 기준으로 보면 지에노는 공급량이 적고 대부분 이미 풀려있는 편이면 체인 검증과 생태계 의사결정에 쓰이는 희소성이 있는 인프라 토큰에 가깝습니다. 아주로는 프로토콜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거버넌스, 유동성 공급자 보상, 생태계 기여자 인센티브에 쓰이는 토큰이고, 폴카는 시장 생성, 운영, 품질 관리에 참여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자이트가이스트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 운영과 예측 시장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거버넌스,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리스크 기준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예측 시장 전체가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예측 시장을 도박에 가깝게 보고 어떤 나라는 금융상품, 어떤 나라는 그 중간 어딘가로 봅니다. 미국은 이벤트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에서 다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치나 스포츠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과 반발이 많습니다. 또 결과 판정 리스크도 있습니다. 오라클이 잘못된 결과를 내거나 분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 전체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과 출구 리스크도 큽니다. 특히 아주로, 폴카, 자이트가이스트처럼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코인은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이 기준으로 예측 시장 코인을 볼 때는 가격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 이 코인은 앱 토큰인가, 프로토콜 토큰인가, 인프라 토큰인가. 앱 토큰은 서비스 이용자 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프로토콜 토큰은 여러 앱이 붙을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토큰은 예측 시장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쓰일 수 있는 기반 시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 구조와 토큰이 실제로 연결돼 있는가, 거래 수수료나 매출이 토큰 가치와 직접 연결되는지 아니면 내러티브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유동성은 충분한가, 하루 거래량과 호가창 두께를 보고 내가 원하는 규모로 사고 팔 수 있는지. 넷째, 예측 시장 관련 규제 뉴스는 대개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한쪽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점. 다섯째, 나에게 맞는 코인 타입이 무엇인지, 인프라를 천천히 모으는 쪽이 맞는지, 신흥 프로토콜에 베팅해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번 테마는 공부만 하고 패스할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측 시장이 누가 마치느냐의 게임에서 어디서, 어떤 구조 위에서 거래하느냐의 산업으로 커질수록 겉에서 보이는 앱보다 아래에서 받쳐주는 표준, 오라클, 체인, 지갑 같은 인프라 토큰이 테마의 대표 얼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시점에서 그 인프라의 대표 얼굴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노시스 지에노이고, 아주로, 폴카마켓, 자이트가이스트 같은 신흥 프로토콜들이 그 옆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보조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마,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인프라가 결과 판정과 데이터 신뢰라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책임지는 축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물론 이 얼굴들이 영원히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코인이 구조상 어느 층에 속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돈을 걸었을 때 어떤 종류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뉴스 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선택한 투자가 됩니다. 예측 시장 테마에서는 특히 가격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습관이 나중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좋은 안전벨트가 되어줄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